역사 속 미스터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모모에 묻힌 중국의 절세 미녀? 지금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는요, 미스터리한 무덤과 함께 무덤의 주인을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무덤의 주인공은 그 미모가 너무도 빼어나서 경국지색이라 극찬받았던 중국 최고의 절세 미녀, 양귀비입니다. 중국 역사의 대표적인 미인 아니겠습니까? 양귀비가. 근데 무덤이 왜 미스터리한 겁니까? 아하. 자, 양귀비의 무덤이 미스터리한 이유. 무덤의 위치가 다름 아닌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중국이 아닌 일본에 양귀비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양귀비의 무덤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데? 당나라 때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일본에 들어와요? 중국 역사가 기록하는 양귀비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멀리했던 당의 황제 현종. 이로 인해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은 양귀비를 데리고 피난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피난 도중 성난 군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양귀비에게 자결을 명한 현종. 결국 756년 양귀비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양귀비가 자결을 앞둔 순간 아름다운 양귀비를 차마 죽게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옆에 있던 궁녀에게 양귀비의 옷을 입혀서 대신 죽게 했다는 게야.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양귀비는 배를 타고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까지 피신, 이후 후손까지 남기며 오래 살다가 끝내 일본에 묻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건 양귀비 시신의 행방이 미스터리하다는 건데요. 그녀가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진 중국 마웨이포에 양귀비 묘가 실재하지만 양귀비의 시신을 찾지 못해 옷가지, 장식품 등을 묻은 의관총이라는 소문이 세간에 떠돌았는데요. 정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거라면 일본에 조성된 양귀비의 묘가 진짜 그녀의 묘일 확률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진실은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저 무덤을 파보지 않는 한. 그리고 또 하나, 1970년대 일본 최고의 스타였던 야마구치 모모의 충격 주장. 저는 양귀비의 후예입니다. 중국 양씨의 뿌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중국 내 설문조사 결과 야마구치 모모에가 양귀비의 후손이라고 믿는 중국인들이 무려 23.9%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시신이 있어야 대조를 해서 DNA를 찾거나 그럴 텐데 가능하겠어요, 이게?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이죠. 그녀의 마지막 생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양국에 존재하는 그녀의 무덤 중 진짜 양귀비가 잠든 곳은 어딜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14회를 공개합니다. 고대 강철 제국의 멸망 미스터리. 역사상 최초로 철기 문화를 일으킨 고대 히타이트 제국. 기원전 18세기경부터 약 500년 동안 지금의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라크 일대를 이루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호령하며 한때 이집트와 비교될 정도로 번성했는데요. 그런데 기원전 1200년경 히타이트 제국은 갑자기 멸망. 그리고 그 멸망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나라로 배웠던 히타이트. 철기 문명. 근데 갑자기 그 뒤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거나 기상이변? 이런 재난. 아직도 논쟁 중인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멸망 원인, 그 첫 번째, 자연체 해설입니다. 기원전 1198년에서 1196년, 3년 동안 대가뭄이 있었는데요. 이에 일부 학자들은 당시 히타이트 제국이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다가 결국 수도를 옮겼고 이후 멸망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망했을 수 있다. 난 이건 한 표 던집니다. 왜냐면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네. 자, 하지만 이 자연재해 해설에 대한 프랑스의 기후과학자 데이비드 카니에프스키의 반박. 아무리 대가뭄이라도 2, 3년 정도로 제국이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히타이트에는 몇 년간 버틸 수 있는 곡물 매장량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를 아우르는 지역에서 무려 200년간 대가뭄이 계속됐는데 유독 히타이트 제국만 대가뭄으로 멸망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딴 데는 괜찮았구나.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 그지? 그죠? 그 2, 3년 만에 그렇게 멸망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멸망 원인 두 번째, 외세 침략설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양 민족으로 알려진 침략자들에 의해 히타이트 제국이 단시간에 약탈당하고 불타 멸망했다고 추측했는데요. 그런데 당대 히타이트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하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상황. 그런 히타이트 제국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민족이라면 그 이상의 강력한 군사력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할 텐데요. 하지만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해양 민족이 누군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다 청동기 들고 다닐 때 철 들고 오는 건 우리가 반칙이죠. 칼로 싸울 때 여긴 총 들고 나타난 거랑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가 히타이트한테 여러 번 지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걸 뛰어넘는 군사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강철 제국으로 불린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멸망. 수많은 가설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한순간에 대제국을 멸망시킨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13위 공개합니다. 베일에 쌓인 뭐뭐 조문국. 자, 조 기자님은 조문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무협지에 나오는 인물 이름 같은데요. 저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나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설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고대 국가 조문국. 삼한시대 초기에 경상북도 의성군 일대를 무대로 삼았던 작은 부족 국가였습니다. 5세기 발경 멸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는 소국이었죠. 5세기면 꽤 늦게까지 있었네요. 왜냐면 그때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삼한 시대잖아요. 그때 조문국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한 번이라도 스쳐들은 적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조문국이 미스테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국가였지만 신라 최장 왕조인 김씨 세력의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이죠. 경주 주변에는 금광이 없지만 당시 의성 일대가 금 생산지. 조문국의 숨은 힘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때문에 조문국은 신라에 흡수된 다른 소국들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작지만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럼 조문국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어떤 황금 문화는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따르면 185년 2월 타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회를 좌우 군주로 삼아 조문국을 정벌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조문국이 185년 신라에 종속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문국은 185년 신라에 정벌당한 이후에도 5세기 말 멸망할 때까지 국가가 건재, 또한 화려한 황금 유물 또한 신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 정교한 황금 세공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자, 특히 지금 보시는 귀걸이는요. 2015년 6월 의성군 대리리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인데요. 신라 천마총에서 나온 귀걸이들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야. 당시 조문국 일대의 정교한 황금 세공 기술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2014년 금성산 고분군 지역에서 금동제 관모, 은제관식 등 최상위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 포함 약 1000점의 유물이 출토되며 신라와의 관계에서 조문국이 독자적인 정치체로 존재했음을 추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좀 되게 함부로 건들기 힘든 어떤 힘과 파워와 어떤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약 1000년간 빛났던 신라 왕조의 숨은 공신 조문국. 신라에 정벌된 이후에도 수백 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역사가 외면한 모모. 1976년 일본에서 출간된 히미코 도레 수수께끼. 하지만 이 책은 출간 직후 강제 회수 조치, 일본 사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히미코가 누구죠? 이 책의 주인공인 히미코는 2, 3세기경 일본 최초의 고대 국가인 야마타이국을 세운 여왕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최초의 여왕인 히미코는 정작 자국인 일본에서 외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서도 이 히미코라는 이름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뭐 여자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우거나 뭐 그런 건가요? 자, 일본 역사서의 속일본기에는 일본의 여왕 코겐 덴노가 등장합니다. 굳이 히미코를 여자이기 때문에 지울 필요는 없었다
라는 게 이제 역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일본 역사서에는 히미코가 등장하지 않지만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 외인전의 기록, 외국에 난이 있어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여 오랫동안 서로 싸웠다. 이내 함께한 여자를 왕으로 세우니 이름을 히미코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 173년 여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해 예물을 보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에서는 분명 일본 외의 여왕 히미코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신까지 파견했다. 실존 인물이네. 그러네. 엄연히 기록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게 왜 무시하지? 이게 참 미스터리 아닙니까? 히미코의 존재가 미스터리한 이유에 대해 일부 국내 역사학자들은요. 히미코는 가야국의 공주로 수로왕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는 규슈 지역에서 가야의 문화 또 유물이 다수 발견되며 가야의 공주가 일본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한때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본 역사에서 히미코의 존재를 지운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자신들이 정사라고 미는 어떠한 학설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배제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 써 있는 걸 거야. 이러는. 맞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의 역사서에는 존재하지만 정작 자국 역사서에선 사라진 일본 최초의 여왕 히미코.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사성 미스터리 19 11일 공개합니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누구인가? 통일 신라 시대 일본 규슈 다자이 후에 신라 왕자 김태렴이 700명 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천황에게 경덕왕의 전원을 대신 전하옵니다. 저희 폐하께서 몸소 조공하려 하셨으나 국정이 해이해질까 염려하시어 저를 대신 보내셨으니 신국의 특산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당시 두 나라의 국교는 거의 단절된 상태. 일본은 신라와의 교섭을 위해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신라의 왕자가 먼저 당나라 황제와 동급인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며 대우해 주지를 않나. 게다가 조공까지 준다고 하니 일본 입장에서 완전 땡큐였습니다. 오,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네. 이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조공이라는 용어가 사실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거슬리죠. 일본에 조공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왕자 김태렴은 조공을 바치고 남은 물건들을 귀족들에게 판매,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신라로 돌아가는데요. 자, 왕자 김태렴이 신라로 돌아가기 전 재방문과 함께 조공 그리고 외교 문서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왜 1년이나 지났는데 신라 왕자한테서 소식이 없지? 신라에 사신을 보내보거라. 뭐라? 우리더러 조공을 보내라 했다고. 우린 그런 적 없으니 쏙 물러가라 하거라. 왜냐? 신라 왕자 김태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 누가 이거 사기쳤네. 일본을 털어먹었네요. 자, 당시 경덕왕에겐 장성한 아들은커녕 아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우리 역사 기록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일본의 역사서 속일본기에만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인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려 700명을 이끌고 일본까지 가서 여왕을 만나 돈을 두둑하게 챙겨온 김태렴.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왕자를 사칭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당시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득세했던 시기인지라 마음만 먹으면 700명 정도의 인력을 대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김태렴이 진골 신분의 귀족 혹은 왕족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대규모 인력과 조공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권력과 자금을 가졌었던 자, 또 신라 관리에 눌려 피했거나 묵인 아래 바다를 넘어 일본에 간 자, 그리고 스스로 신라 왕자라 칭한 김태렴은 누구일까요? 야, 이거 근데 되게 특이하다. 왜냐면 진짜로 저 시대에 이 700명을 배에 태워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조건 눈에 띕니다. 네. 그죠? 진짜 왕자가 아니라면 왕자 사칭이잖아요. 목이 달아나지.
신라 쪽에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린 전혀 모르는 거니까. 뭐야, 신라에서. 뭔 나는- 얘기야? 나 아들도 없어. 자, 그 당시 일본을 들었다 놨다 한 김태령. 그는 신라의 왕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간 큰 사기꾼이었을까요?